네. 조경규 후보님 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이 하셨는데요. 저희 정경련이 환노위를 바라보는 시각에 대해서 제가 한번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정경련은 20대 국회에서 규제가 가장 심한 위원회로 환경노동위원회를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기 보면 이제 규제 온도라 그래서 마이너스 95.9도에 해당된다라고 했는데 이제 그만큼 환노위에서 규제가 심하기 때문에 환노위에서 나오는 제도에 대해서는 규제 등을 막기 위한 규제 영향 평가를 도입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이제 기업의 자유로운 경영 활동을 하는데 환경, 노동과 관련된 규제 때문에 기업 활동을 못 하겠으니까 그런 규제에 대해서 평가를 해서 규제를 만들지 말아야 된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 같은 정경련의 태도에 대해서 환경부 장관 후보자로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동안 한노위가 엄청난 역할을 해오셨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평가가 나오지 않았나 봅니다. 한노위에서 상당히 잘하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러지 않았으면 정경련 저희 환노위만 잘해가지고는 되는 일이 아니라 저희가 서포트를 하겠습니다. 네, 환경부 장관께서도 예. 그만큼 저렇게 실질적으로 규제를 체감한다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우리 국민들의 실생활에 실질적으로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저희가 노력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후보자께서도 장관에 임명되신다라고 하면 역할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 거 좀 보겠습니다. 그 후보자의 주식거래 내역을 저희가 한번 좀 살펴봤습니다. 그 약 10년 동안의 주식거래 내역을 좀 살펴봤는데요. 다음 화면 보여주세요. 주식 거래 당시에 그 뭐 무슨 일이 있었나를 그냥 한번 이렇게 쭉 한번 그날에 있었던 기사의 메인을 저희가 좀 이렇게 살펴본 겁니다. 다음 거 보여주세요. 이 날짜는 조금 문제가 있더라고요. 2008년 12월 18일은 기획재정부가 대통령에게 업무 보고를 한 날이었습니다. 업무 보고 한 날 주식 거래를 하는 것은 너무 좀 한가하신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다음 거 보여주시죠. 이때 이제 일양약품, 즉 다시 말해서 이제 인플루엔자, 신종 인플루엔자가 나오기 시작해서 국민들이 불안을 떨기 시작한 날이었습니다. 그리고 감염 속도가 아주 굉장하기 때문에 국민들은 불안했는데 그때 일양약품 주식을 사기 시작하셨습니다. 다음 거 보여주세요. 다음 거 계속 넘겨주십시오. 8월 18일 날, 그 전 거 잠깐, 한번 4월 30일 거 보여주시겠어요? 초고속 감염 속도 공포스럽다고 한 날. 이날은 노무현 전 대통령께서 대검찰청에 소환된 날이기도 합니다. 전 국민과 언론이 사실은 그 대검찰청 생중계를 했죠, 그날. 근데 그날 이제 주식 거래를 하고 계셨습니다. 넘어가 주십시오, 아까. 8월 18일 날 김대중 전 대통령께서 서거하신 다음 날도 어떻게 보면 좀 한가하시게 고위 공무원이 주식 거래를 하고 있었습니다. 쭉 넘어가 보실까요? 이날은 그 이명박 대통령께서 세종시 수정안을 발표한 날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세종시로 정부 부처 이전 없다라고 해서 사실 난리가 난 날이었습니다. 그날 하루 종일. 이날도 주식 거래를 하셨습니다. 넘어가 주십시오. 천안함 관련해서 사고가 있었을 때고요. 다음 거. 이거는 이제 그 각종 은행 전산망에 사이버 테러가 일어나서 몇 개의 은행들이 전산망이 동시에 스톱되어 있었던 날입니다. 그 대책 마련하기 위해서 정부 부처들이 굉장히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었는데 그때도 주식 거래를 하고 계셨습니다. 그 주식 투자나 뭐 주식 투자 자체나 이런 비용 같은 것을 문제 삼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을 뭐 그렇게 하실 수 있죠. 근데 그 일반 공무원이 아니라 후보자는 사실은 고위 공직자로서 국가 정책 결정에 상당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분이셨기 때문에 또 국민이 이라고 하면은 일정 부분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이 맞지 않나라는 생각 듭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지금 후보자가 다른 뭐 일련의 과정도 그렇지만 일양약품 주식의 경우에는 마치 일반 그 흔히 말하는 우리 단타 그 이 주식 투자자가 들어갔다 나왔다 하면서 주식을 사고 팔고 한
어찌 보면 국가의 안위나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 고위 공직자가 이런 신종 인플루엔자라고 하는 호재와 관련된 주식 이런 것들을 사고 팔고 이렇게 했던 것은 사실 좀 지켜보는 일반 국민의 입장으로 봐서는 굉장히 좀 씁쓸합니다. 불안이나 위기가 공직자에게 호재가 될 수 있는 것인가? 그건 아닌 것이죠. 그래서 이것과 관련해서는 고위 공직자로서는 분명히 좀 부적절한 처사였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것과 관련해서 입장 표명을 해주시고 넘어갈 것을 요청합니다. 예. 우선 지금 장시간에 걸쳐서 의원님께서 그 자료를 다 찾아서 이렇게 힘들게 하시게 만든 점에 대해서는 대단히 송구스럽습니다. 다만 제가 업무 시간에 주식을 거래한 적이 없습니다. 전부 개장 전 그리고 점심시간에 제가 전화를 하는 게 아니고 그쪽에서 전화가 옵니다. 그러니까 제가 정권구자를 그 정권회사에 맡겨놨기 때문에 그 관리해주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게 제가 맡겨놓은 돈이 제가 연평균 잔고가 1,000만 원이 좀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후보자님, 자기 입장에서는 후보자님, 제가 몇 가지를 보여드리면서 그 날짜에 있었던 큰 사건들을 보여드렸고요. 그리고 일양약품에 대해서는 문제를 삼았던 것이 이게 국민은 불안하고 위기라고 생각하는 그 일양약품 주식. 근데 이게 신종플루 관련한 백신을 만든다라고 하는 설이 돌았던 주식을 사고 팔고 한 것이 고위공직자로서 과연 적합했던 것인가를 묻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그 일양약품을 제가 정보를 알 수 있는 위치가 그때 위치에 있지 않았고 거기서 지금 저기 나오는 그 종목 전부 다가 제가 선정한 종목은 거의 없고 전부 정권사에서 추천해 주는 종목을 그냥 조금 투자를 한번 해본다는 측면에서 한 그런 성격입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일환약품을 그렇게 생각을 했으면 어떻게 6년을 갖고 있었는데 전체 수익률이 20%밖에 안 났겠습니까? 만약에 그 내부 정보를 이용을 했다면 왜 200주만 또 샀겠습니까? 그래서 진짜 우연히 금방 말씀하신 그런 계기별로 그게 있었는지는 저는 기억이 잘 안 나서 대단히 송구스럽지만은 그 순수함은 좀 예장 전이라고 하더라도 그때가 그렇게 한가로웠을까? 업무 보고를 하는 날 전화를 받으셔가지고 내 오늘 왜 주식을 팔아주세요, 사주세요. 예, 죄송합니다. 그때 한 10초밖에 소요가 안 걸립니다. 저쪽에서 지금 맡겨놓으신 주식이 좀 손해볼 것 같은데 오늘 팔까요? 그럼 예, 팔아주세요. 이게 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무슨 분석을 해서 치밀하게 아마 내용 보시면 알겠지만은 주식을 10년간 해가지고 전체 수익률이 20%밖에 안 되면 이거는 아니 그러니까요. 그리고 1년에 충분히 유념하겠습니다. 그런 점도 신중치 못했다는 거는 충분히 유념하고 앞으로는 전화도 안 받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한정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하여튼 재테크가 문제네요. 네. 다음은 새누리당 비례대표 출신 이미자 위원 질의하십시오.